이번 영상에서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처음 돌리려는 분들 또는 돌려봤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첫 광고를 돌릴 때 알고 계셔야 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페이스북이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 비즈니스 페이지를 만들지 않으면은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를 못 돌리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부터 이 인스타그램 광고 그 계정만 가지고 있어도 광고를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인스타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내 포스트 바로 밑에 있는 그 부스트라고 그러죠. 한국어로 뭐라고 돼 있나요? 광고하기라고 돼 있나요? 어쨌든 그거를 누르면은 바로 이제 내 포스트를 부스트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 광고를 돌리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게 되게 가능해졌지만 쉽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광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그 목표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광고를 처음 돌릴 때 이제 이 목표를 어떤 것으로 잡을지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필 방문을 그 목적으로 할 것인지, 두 번째로는 웹사이트 방문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DM을 받을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방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 인스타그램 프로필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들을 내가 이제 끌어들이겠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하고요. 여기 웹사이트 방문은 여기서 우리가 걸어놓는 이 링크 있잖아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이제 제일 많이 모으겠다.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DM은 뭐 당연히 메시지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 달라요. 자, 프로필 방문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 프로필에 들어가서 내 포스트를 보고 나를 팔로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원할 때 이 프로필 방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로워들을 많이 모으고 싶을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프로필 방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느는 게 저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거를 위해서 프로필 방문을 위해서 또는 팔로워들을 더 얻기 위해서 광고까지 돌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라든지 랜딩 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들어와서 제가 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목표로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를 웹사이트 방문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면은 이 프로필 링크에 연결된 랜딩 페이지가 잠재 고객을 모으는데 최적화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판매를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든지 요 둘 중에 하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무료 미끼를 준비를 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이제 다이렉트로 판매를 이제 목표로 할 거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이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끌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90% 이상은 무언가를 처음부터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그 난이도가 높은데요. 요거의 난이도를 낮추는 방법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초저가에 누구나 다 이거 돈 버리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 미끼 상품들을 준비를 해 주실 때 이제 더 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 DM 같은 경우에는요. DM 상담을 통해서 팔 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냥 DM으로 우리한테 문의만 줘도 거기서 내가 팔 게 없다면은 이거 그냥 치챗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뭐 수다 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비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DM 상담을 통해서 팔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나 상품이 있거나 요럴 때는 메시지를 선택을 해서 목표로 선택을 해서 광고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잘 세팅이 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메시지가 가장 난이도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어느 정도 내가 뭐 결제 페이지라든지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만 준비를 해놓고 우선은 DM으로 받아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요 사람의 니즈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가 요거 있는데요.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난이도가 쉬운 거는 바로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해서 잠재 고객부터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잠재 고객들과 이제 웜업을 하고 나중에 뒤에서 내가 이제 뭐 라이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이나 강의나 뭐 다른 것 상품이나 이런 것을 런칭을 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쉬운 거고요. 세 번째는 판매.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저는 조금 난이도가 높지만 우리가 광고비를 상세를 하면서 광고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것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만약에 정말 내가 하고 싶다. 난 팔로워를 모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을 놓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정해놓으시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5만 원을 태운다. 아니면은 10만 원을 태운다. 이럴 때 내가 몇 명을 목표로 할 것인지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이 광고를 돌릴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요거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거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에 따라서 광고의 효율성이 굉장히 훅훅훅훅 바뀌어요. 만약에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인스타그램 앱에서 광고를 신청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게 정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위치, 나이, 관심사 요거 3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뭐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아니면 오프라인 비즈니스라서 내가 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뭐 특정 도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나이대로 선택을 하고 요 관심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내 잠재 고객들이 가장 잘 많이 찾을 것 같은 해시태그로 가장 많이 찾을 것 같은 그런 키워드가 뭔지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키워드를 이제 관심사로 넣어보세요. 그래서 관심사로 지정할 수 있는 거면은 그거를 선택을 하고요. 지정할 수 없는 거면은 다른 관심사를 검색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위치, 관심사 요 3개의 조합이 한 이거 1밀리언에서 1.5 밀리언이니까 이거 뭐죠? 100만 명 이상이 된다면은 이제 적정 수준이에요. 이게 너무 만약에 그 범위가 크다면은 조금 범위를 줄여 주시고요. 나이를 조금 타이트하게 한다든지 관심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셋업한 이 광고가 과연 내가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였는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좀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좋았었을지 요거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그 지정을 하느냐. 처음에는 우선은 큰 돈을 쓰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나 처음일수록 10불 이하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요거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요렇게 반응하더라. 요런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조금 더 쌓였을 때 그 다음에 광고비를 증액을 시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괜히 막 배포 있게 너무 크게 셋업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5달러에서 하루에 5달러에서 10달러로 아주 많아도 20달러 넘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걸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5일에서 7일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만약에 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을 했다면 그때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광고도 추가하든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한 프로필 방문을 목표로 했다. 이럴 경우에는 원하는 팔로워 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한 명당 1달러 이하를 내가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1달러 미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팔로워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다이렉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DM으로 뚫린 DM 서로가 팔로우 하면은 이제 DM이 뚫리죠. DM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을 뚫은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이렉트로 우리의 제품이나 뭐 그 서비스를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을 때는 1달러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최대한 2달러까지 가는 것을 이제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한 사람당 에는 한 2달러까지 쓸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팔로워 같은 경우는 잠재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낮게 잡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은 1달러 이하.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달러를 쓴다.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20달러를 써서 10명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거를 목표로 했는데 그거에 뭐 한 10달러를 썼는데 뭐 한두 명 모였다. 그러면 이게 이만한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재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한 명당 2달러 이하로 유지를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20달러를 썼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제 10명의 잠재 고객을 모았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이 잠재 고객들한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를 해서 이제 여기서 그 뒤에서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판매를 내가 목표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매출이 광고비의 한 2배 정도가 나왔다면은 굉장히 만족하시고 계속 새로운 그 광고를 추가를 하던지 아니면은 같은 광고에 투입하는 금액 요거를 증액을 하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신 다음에 나의 타겟들에게 잘 맞는 광고를 잡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좀 더 넓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